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2023년 12월에 네. 나오셨었죠? 네. 해가 넘어가네요. 해가 넘어가네요. 아, 저희가 네. 격월로 하다 보니까 네. 매월 하면 좋은데. 예. 격월이 격월이 좋으시죠. 편하긴 해서. 네. 그래서 격월 이건규, 네. 2024년 2월 호입니다. 네. 우리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가 2월 26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이제 1차적으로 네. 나온 날인데 네. 저희가 뭐 야식 잡설 찍어서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 밸류업 프로그램. 일단은 뭐 그런 시도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일단은 평가할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더 즉각적이고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게 좀 강제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으면 뭐 심지어는 뭐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뭔가 약간 강력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네. 강제성이 있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권고성에 좀 더 가까우긴 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첫 발돋움 자체는 이제 긍정적이나 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세부 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세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든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네. 거는 아직은 나오질 않았고 네. 해서 5월에 한 번 더 세미나를 해서 6월에 확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사이에 네. 좀 이제 주식들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한때 그렇죠. 저 PBR주가 막 이제 난리였고 네. 배당 소득도 분리과세 하는 것 아니야? 약간 이제 기대감이 불면서 네. 은행주라든지 고배당주 막 이렇게 올랐다가 네.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밸류업이 아니라 주가는 이제 푹 부러졌죠. 네. 뭐 대부분의 뭐 어떤 호재성 재료라는 게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올랐다가 이제 어떤 그런 그 모멘텀에 이제 둔화라고 할까요? 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는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경우도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쫙 나오면은 이 정책의 수혜주는 뭡니까? 라고 이제 바로 여쭤볼 텐데 네. 그런 질문을 드리기도 지금 애매해가지고요. 네. 이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인식의 변화. 과거에는 뭐 세제 뭐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걸 뭐 우리가 뭐 기대는 있었지만 네. 말로 꺼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점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었을 때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제도가 시행돼서 그게 이제 유도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뭐 페드가 뭐 이제 금리 정책 이런 것들도 뭐 낮출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금리가 시장에서 좀 낮춰지는 효과 뭐 그런 게 있듯이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전반적으로 주는 이제 밸류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뭐 화두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봤을 때도 저는 과거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변화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제 상장사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전후로 그래도 일부 기업들, 일부 대기업들은 약간 호응을 하는 모습을 네. 사전적으로 좀 보여주기로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좀 발표를 했고 네. 그러면서 약간 자동차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고 경기 둔화고 해서 전기차도 좀 덜 팔린다. 네. 자동차 소비도 둔화된다 하는데 밸류업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가는 네. 또 막 내달렸어요. 네.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내달렸죠.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자동차가 올랐던 거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 주주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네. 뭐 이제 금융주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는 저는 빈집털이의 일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워낙 이제 주식 수급이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제 은행이라든지 기관들이 이제 갖고 있는 기관들이 없었던 거죠. 아, 많이 비워놨었는데. 네, 많이 비워놨었던 섹터인데 네.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급하게 아. 이제 채워야 되는 이제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주기적으로 이제 빈집 처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막 정말 그걸 찝어서 엄청나게 좋게 봐서 산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도 사야겠네. 그냥 전체적인 시장을 사다 보니 뭐 금융도 사고 이제 뭐 물론 밸류업 부분도 있긴 했지만 자동차도 사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제 국내 기관들은 그걸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사도 이제 주가가 확 튀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자동차가 올랐던 부분은 이제 그 부분도 좀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밸류업도 프로그램도 분명히 영향을 줬는데 저는 그 효과는 이제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은 어떤 테마가 나왔을 때 뭐 한 20에서 30% 정도 오를 수는 있지만 예. 그 이상 오르려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올해 이제 판매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최근 들어서 20-30% 올랐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오르기에는 조금 이제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빈집털이, 그러니까 수급상 좀 공백이 있었던 것에 네. 좀 채워지면, 네, 채워지면서 빈집을 누가 네. 들어가서 이제 채워놓으면 네. 더 이상 가는 건 이제 무거워지는 거고, 네, 그때부터는 점점 진짜 그렇죠. 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네, 펀더멘털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주도 특히 이제 은행 지주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네.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제 역시 배당에 대한 기대로. 네. 이것도 비슷한 빈집털이였을까? 아니면 좀 다른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가 혼용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PBR 주가 오르면서 네. 이제 올랐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털이 부분, 요 두 가지 부분이 혼합돼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일본처럼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일본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제 자본 규제를 받잖아요.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마냥 퍼주기에는 자본 적정성을 맞추면서도 이제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화끈한 정책을 금융주들이 펼쳤던 적은 사실은 없기는 해요. 네. 왜냐면 그 자본 적정성이라는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갈 수는 있다. 다만 이제 방향성 자체는 맞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오르기에는 좀 자동차랑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금융주도 재작년이었나 언제였나 그 한창 뭐라 해야 되죠? 주주 환원 계획 네. 같은 거 이제 막 공시하라라고 네. 하면서 시장에서 막 금융회사들 막 압박을 했을 때 네. 그때도 주가가 쭉 한번 상승을 했다가 네. 그 후에 한번 또 훅 꺼졌다가 네. 이 항상 변동이 크잖아요. 그게 작년 초였을 거예요. 작년 초였나요? 딱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이제 자산 매입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확 올랐었고, 근데 이제 자본 적정성 얘기를 바로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급락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만큼 오래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어찌됐든 저 PBR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더 커진 부분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금융회사들이 이제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생각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제조업에 비해서 훨씬 많은 편이에요. 네. 왜냐면은, 어찌됐든,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시클컬, 그러니까 사이클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그 대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특히나 이제 제조업 마인드의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돈 이꼬로 이제 약간 사금고 형태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업은 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주인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과점 주주가 좀 없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분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라든지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좀 연임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금융업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인은 점점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선례를 한번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르는 선례도 한번 봤고, 네. 그리고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가 상승한 것도 봤기 때문에 점차 제2의 뭐 일본은행 혹은 제2의 메리츠 금융지주가 되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은행 지주사들은 또 주주환원 꾸준히 하고 배당도 꾸준히 하고 이제 자사주 소각도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어떤 이런 뭐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좋은 명분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정부 눈치를 보면서 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뭐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뭐 정부도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 아니냐? 혹은 주주한테도 어떤 그런 명분이 될 수가 있는 뭐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향후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어요. 기존에는 배당 많이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네. 자본 적정성 그래서 네. 얼마 이상 뭐 대손 충당금 쌓아놓고 네. 자본금도 얼마 이상 더 쌓으시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한쪽에서는 주주에게 좀 밸류업 해주라면서요라고 네. 하면서 이제 쟁여놓을 수가 그리고 있으니. 또 뭐 외국인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예. 이제 뭐 해외 자본 유출되는 거 아니냐. 뭐 사실 이제 주주환원 얘기 나올 때마다 뭐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기는 하죠. 네. 근데 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미국에서 배당금 많이 받아오는데요. 뭐 네. 다 똑같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스탠다드로 가야 되는 거고. 사실 요 며칠 사이 뭐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요 며칠 사이에 금융지주사들 막 많이 오르고 네. 야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다른 기업들도 배당 늘리고 다른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 소각 많이 하면 네. 기존에 주주 환원 많이 하던 회사들이 조금 차별화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하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기존에는 되게 잘 나갔고 네.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유일하게 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로 보였었는데 네. 이제는 별이 많아지면 네. 좀 차별성이 없어질 것 같아라고 해서 이 질문을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오늘 금융지주사들 주가가 다 같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네. 메리츠 금융지주만 다시 급등을 했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참 민망한 상황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조금 독특한 포지션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독특한 포지션이요. 네. 그러니까 그 포지션은 예. 다른 회사들이 가기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시가총액이 17조 3천억 원이네요. 네. 26일 현재 2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네. 근데 이 정도면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에서 가장 큰 거고 아, 그렇죠. 은행이 있는 리딩뱅크를 갖고 있는 금융사들과도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따라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제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따라가기 힘든 이유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이게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영자도 이제 주가를 올려야지만이 이제 스톡 옵션도 받고 내 이제 자산 가치도 오르고 그리고 임기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뭐 금융회사를 비롯해서 일반 기업 제조업과는 좀 다른 구조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조 자체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독특하게도 메리츠 금융지주는 그게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부분이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원해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뭐 이거는 뭐 루머고 뭐 진짜일지 모르겠지만 뭐 메리츠 금융지주는 뭐 향후에는 뭐 시장에 좀 매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존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좀 올리는 게 대주주의 니즈랑도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심지어는 대주주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미국식 마인드. 그러니까 네. 주가가 오르면은 뭐 회사를 좀 매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거의 뭐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조정호 회장이 네.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김용범 부회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을 정말 잘하는 네. 경영진으로 이제 손꼽히는 이제 몇 안 되는 사람인 거고요. 근데 사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대주주의 마인드도 그렇게 세팅이 되기 어렵고. 근데 이제 그게 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이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조금 주가가 좀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이제 내막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2의 메리츠 금융지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두 가지 예. 부분을 다 맞추긴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을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그 중에서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부분이 강력한 주가 이제 그
부양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 자체는 뭐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대주주들이 상속 증여만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상속 증여세 때문에 네, 사실상 절반이 세금이니 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주가를 눌러놓자가 아니라 네, 그럼 절반이 세금이면 주가를 2배 이상 오르게 해서 네. 그때 상속 증여할 때 세금 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주가 많이 오르면 회사를 더 비싼 값에 매각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 발상의 전환이 참 근데 쉽지 않아 그런 보입니다.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뭐 대주주의 니즈랑 맞아야 된다. 그 니즈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분율이 10% 초반밖에 안 되는데 네. 지분율 그 지분만 갖고 있고 대주주가 현금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네네. 뭐 만약에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주주가 대부분은 이제 상속 증여를 생각하면은 주가 상승을 원치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일반적이긴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정말 선의를 갖고 대주주가 주주들을 위해서 환원 정책을 하고 주가를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회사는 현실적으로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말 네. 선의로만은. 네, 정말 선의로만은 쉽진 않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든지 아니면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네가 제대로 못하면은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어. 뭐 이런 압박이 가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좀 마이너한 부분이긴 하지만 대주주가 돈이 없어서 뭐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담보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와 대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좀 네. 일치가 돼야 된다. 네, 일치가 돼야 되는데 대주주가 이제 주가 상승을 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하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라도 돼야지만이 선의로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강제로 하든지 아니면 그런 니즈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주가 상승을 원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룹 회장님들끼리 딱 만났는데 네네. 이제 뭐 회장님들은 다 1조짜리 회사고 우리 회사 시가총액은 2천억이야. 예. 근데 나는 이게 되게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 뭐 그런 그들끼리 경우에 조금 이제 비교를 항상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원하거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회장님은 그런 거 아닙니까? 쟤네는 1조고 우리만 2천억이야? 그럼 우리도 네. 2천억짜리 4개 더 상장시켜! 이렇게. 그런 경우보다는 왜냐면 그런 회사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또 뭐 그런 경우가 또 많지는 않아가지고 주식 장사하는 회장님들. 네네. 그러면 안 되고. 네. 근데 약간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라는 네. 거. 어찌됐든 뭐 강제로 됐든 뭐 직접적인 내 이해관계가 됐든 느끼게 해줘야지 뭐 선의를 바라고 정말 우리나라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그런 걸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걸 찾아야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제2의 메리츠 금융지주를 찾는 한 4가지 기준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와, 이런 기업들이 참 메리트가 있는 건데 이거 어디게 딱 이제 눈에 띄십니까? 제2의 메리츠 레이더에 좀 들어옵니까? 근데 이제 최근 저희가 금융회사를 뭐 한 군데 두 군데 샀는데 한 군데는 이제 뭐 성장성 때문에 샀고 그리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의지랄까 그런 네. 것들이 되게 저는 이제 강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메리츠 금융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찌됐든 두각을 받을 만한 회사가 아닌가 두각을 받을 만한 뭐 금융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회사가 이기는 한 것 같아요. 한 군데는 성장성을 보고 사셨고 네. 한 군데는 주주 주주 환원 환원. 정책. 그 네. 주주 환원을 앞으로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것 같은 회사죠. 지금은 네. 지금은 미미해요. 근데 네. 이 조건값을 갖춘 회사인 네. 거예요? 네. 듣고 싶다 어디든지. 근데 또 갖고 계신 회사여서 좀 말하면 그렇죠. 뭐 회사명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은 조건값을? 아니에요. 예? 은행은 아니에요. 은행 왜냐면 은행 계열은 같은 아니고. 경우에는 뭐 화끈하게 정책을 바꾸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 당국의 어떤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본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규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은 좀 그렇게 확 이게 이제 주주 정책 확 바꾸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비은행권이라고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네, 회사.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회사. 이게 막 나중에 네. 대표님도 막 이렇게 머리 싸매고 갖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고 막 배당하라고 막 아니요, 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회사에는 저는 아예 미리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주주 환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의지가 보이는 회사. 의지가 네, 보인다. 혹시 의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여쭤봐보니까 어떻게? 전화해서 의지라는 물어보시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회장님하고 네. 저 독대 이렇게 차 한잔 하시는지. 뭐 그런 관련된 뉴스들도 조금씩 나온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IR 할 때마다 뭐 그런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 있는데 꽤 합리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생각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 기준을 충족한 회사들을 한번 필터링을 한 다음에 네. 이른바 정량적으로 필터링하고 정성적으로 네, 뭐 그 회사 IR을 듣는다든지 뭐 저희 노다지 IR 루트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접하면 네.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제2의 메리츠 금융지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살짝 조금 이게 지인을 통해서 네. 메리츠 금융그룹 김용범 부회장님 한번 저희 아. 좀 출연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제 네. 언지를 넣어놨는데 아, 어디 좀 콧방귀라도 좀 끼워주시면 안 됩니까? 좀 연락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